이재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내 측근 아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의 특징입니다. 어떤 사람이 턱하니 이제 부정부패 비슷한 혐의로 턱 불거지면은 나는 그 사람 몰라. 그 사람이 성남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경기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더불어민주당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모른다. 기억 안 난다. 하위 직원이어서 몰랐다. 하위. 자기는 고위다 이거지. 자기는 최상위 고위 톱. 그래 저 밑에 누구 왔다 갔다 하는 거 눈에 보이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자기 발목을 하나 턱 잡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자가당착, 자기 발목 잡기에 빠지게 되는데 그중에 김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정진상. 왜 예전에 유동규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유동규가 최측근 아니냐 그랬더니 이재명이 뭐라고 그랬느냐. 아니다. 나한테 측근을 얘기하려면 적어도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지 내 측근이라고 할 수 있지라고 했었는데 그 김용 이 사람이 방금 전에 오늘 아침 방금 전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쇠고랑 덜커덕. 지금 보는 저 사람입니다. 긴급 체포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 긴급 체포라는 것은 뭐 경찰관이나 수사관 뭐가 갑자기 가서 딱 현행범 붙잡듯이 미란다 원칙 읊어주고 이렇게 그렇게 잡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잡는 건 아니고 법원에서 정식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그것을 들고 가서 딱 잡아오는 겁니다. 유래 신도시, 대장동, 기타 등등 아무튼 이 성남시하고 관련돼 있는 대규모 이 부동산 개발 이 사업을 하던 때에 민간 사업자로부터 5억 원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5억 원. 당시에 성남시장은 이재명. 그리고 저 5억 원 뇌물을 받은 김용은 이재명이 뭐라고 했냐면요, 여러분. 자기 분신이라고 그랬어요. 아바타. 김용은 나의 분신이다. 지금 네네네 보시는군요. 저게 뭐냐면요. 그 김용이 뭐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축하해 주러 가서 저렇게 지금 하트 모양을 만들면서 활짝 웃고 있는 그리고 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앞에는 맨 앞줄에는 누가 앉아 있었냐? 김혜경 씨.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부부가 함께 갔었습니다. 저 자리에. 저 출판 개념의 사회를 누가 본 줄 아십니까? 민주당의 김남국. 당시에는 변호사였었습니다. 참 세상은 기가 막히게 얽혀 돌아갑니다. 그때 이제 김남국이 사회를 보면서 두 사람한테 친한 척 좀 해달라니까 저렇게 하트를 그리면서 화들짝 웃고 있는 겁니다. 저 때는 자랑하려고 저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도도 되고 뭐 여기저기 SNS에도 올렸겠습니다만은 이제 와서는 저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민주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 싱크탱크. 거기 부원장입니다. 얼마나 김용이 이쁘면 거기 부원장으로 앉혔겠습니까? 김용이 원래는 성남시 의원이었습니다. 성남시 의원. 그러다가 뭐 대변인도 하고 그러니까 이재명의 대변인입니다. 다른 대변인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국회의원에도 도전을 두어 차례 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얼마나 이뻤으면 데려다가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중에 핵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 56살입니다. 그러니까 1966년생 말띠인가요? 66년이면 아무튼 저 사람
서울에서 초중고등학교 나왔고요. 그다음에 대학은 연세대 신학과를 다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학과를 나와서 뇌물을 받는다. 괜한 소리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가 체포영장을 집행을 했습니다. 5억 원 안팎의 돈을 받았다. 유래 신도시 개발과 관련돼서. 근데 법조계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느냐? 이 긴급 체포영장은요, 특히 이렇게 공인, 널리 알려진 사람, 김용, 이재명이 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이런 사람들은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 정치적 부담이 없겠습니까? 있지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체포영장을 신청도 하고 발부도 하겠다고는 말은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는 실무 검사, 실무 판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이재명이 오른팔이야? 그러면 기록이라도 2번, 3번 다시 들여다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는 의미다. 이겁니다. 검찰이 법원에다가 긴급 체포영장을 신청을 할 때 그냥 A4 용지 한 장 달랑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증거를 이렇게 함께 첨부를 합니다. 이 사람이 5억 원을 받았으면 그때 가령 계좌 이체된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유동규가 줬다고 그러는데 유동규의 진술서, 유동규가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사과 박스에 현금을 넣었는지 아니면 차명으로 어떤 계좌에 넣었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장 전담 판사가 체포영장, 이 사람은 바로 잡아다가 넣어야 되겠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진상,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정무실장이죠. 정무실장. 왜 그 이준석 대표의 정무실장 김철근이 대전까지 가서 7억 원짜리 왜 그 투자각서 받아 써주고 온 사람, 김철근이도 정무실장. 그때 이준석이 오른팔, 이준석의 구린 부분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 이게 정무실장입니다. 대표의 정무실장. 그러면은 정진상은 지금 이제 이재명의 정무실장이니까 정말 이재명이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다른 오른팔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김용입니다. 김용. 이재명이 뭐라고 했냐면요, 대장동 게이트가 불거졌을 때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본인의 입으로 김용을 측근이라고, 그것도 최자를 하나 붙여야 되겠죠. 최측근이라고 인정을 한 셈입니다. 작년 9월 달에 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했던 유동규가 체포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체포되기 직전에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알약도 삼켰다느니 알약 삼키기 전에 왜 그 이재명 측근하고 이제 마지막 전화를 했다, 그렇게 이제 뉴스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유동규가 검찰에 체포되기 직전에 통화를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정진상하고 김용이라는 거지요. 어떤 통화를 했을까요? 뭔가 마지막 구명운동을 위한 부탁 또는 보장을 받으려고 했을 거고, 이제 유동규 입장에서는 정진상이나 이제 김용한테, 김용은 김 대변인 이렇게 불렀을 수가 있고, 정진상은 정 실장님 이렇게 불렀을 수가 있죠. 이 사람이 이재명의 최측근이라고 알고 있는 유동규는 검찰에 붙들려가기 직전에 누구의 신변 보장을 받고 싶어 했느냐? 누구로부터? 바로 이재명이죠. 이재명은 직접 통화하기가 힘들 테니까, 왜 통화 기록이 남으면 안 되니까 누구하고 통화를 했느냐? 정진성하고 김용하고.
양쪽이 다 통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유동규는 자신의 구명운동에 대한 보장을 받고 싶어 했을 테고 정진상과 김용 입장에서는 이자의 입단속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네가 검찰 조사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이재명이 이응자도 나오면 너는 그날로 끝이야. 네가 어디 가서 뭐 재판을 받든 수사를 받든 뭐 진술 조서를 쓰든 아무튼 이재명의 이응자라도 네 입에서 나오는 순간 너하고는 인연 끝. 그리고 너하고 모든 관계를 우리는 부인하겠다. 제가 지금 소설 쓰는 겁니다. 영화 보면 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전 대표님 안 그렇습니까? 양쪽이 하고 싶은 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재명 관련 여러 가지 의혹 사건 중에 이 사건은 매우 큰 뉴스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드디어 지금까지는 저 밑에 깃털들만 건드리다가 드디어 검찰 수사에 포크레인이 이재명의 발밑을 파기 시작한 겁니다. 떡 이렇게 파는 겁니다. 이재명이 딛고 서 있는 양쪽 발이 있다면 왼쪽 발에는 김용, 오른쪽 발은 정진상이라면 왼쪽 발밑을 이제 검찰의 포크레인이 가서 턱 팠고 그것을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해 준 겁니다. 김용은 뭐 거기에 걸맞는 직책을 계속 해 왔습니다. 성남시 의원도 했고 그다음에 뭡니까? 이재명의 대변인도 했고 그다음에 이재명의 대선 캠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의 민주연구원에 지금 부원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이제 김용이 이제 그 선출직에 출마를 하고 싶어가지고 국회의원이었겠죠. 대개 그 2020년 4월달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면 그로부터 몇 달 전에 몇 년은 아니고요 몇 달 전에 이른바 출판 기념회라는 걸 합니다. 이제 책을 급조해가지고 이제 한 권 내면서 그 정치인들도 많이 초대를 하고 왜냐하면 김용 같은 사람은 그 밑에서 이제 굳은 일 다 해줬을 거 아닙니까? 인연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나한테 빚 준 사람은 다 오세요 그러는 겁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저겁니다. 1,500명이 운집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게 다 김용한테 빚을 졌거나 아니면 나중에 김용을 이용해 먹을 수 있거나 아니면 이재명이 저때 이제 차기 대선 주자다 돼 있기 때문에 김용한테 잘해주는 것이 곧 이재명한테 잘해주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치 지망생들 정치인들이 1,500명이나 저 출판 기념회에 가는 겁니다. 그때 나왔던 책 이름이 김용 활용법 세상을 바꾸는 용기 이거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직자로서 심부름을 할 테니까 자기를 많이 이용해달라. 그래서 김용 이용하는 법, 활용법 이런 책 제목을 붙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재명이 뭐라고 했느냐. 김용은 뜻을 함께하는 나의 벗이자 분신 같은 사람입니다. 나의 벗이요. 분신이 옳시다. 저런 말 아무한테나 하는 것 아닙니다. 아무한테나 하는 것 아닙니다. 그날 출판 기념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나 갔네요. 일개 시 대변인이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국회의원이 6명이나 갔습니다. 김병욱, 김병관, 노웅래, 소병훈, 김영진, 김민기. 김남국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고 부인 김혜경 여사도 함께 북 콘서트를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여기서 재미난 대목이 있는데요.
김남국 변호사. 지금은 이제 야당 의원이 돼 있죠. 지난번에 왜 그 뭐 이모 씨를 이모님이라고 했다는 그 사람입니다. 아주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김남국이 그때 사회를 보고 그 당시 이제 직책이 변호사입니다. 이제 이재명 시장님 잠깐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이재명 지사님이었나요? 잠깐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과 김용 두 사람을 데리고 이제 엔터테이닝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님이 우리 김용 대변인님과 얼마나 친한지 이구동성 게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구동성이라는 건요 이런 겁니다. 이제 얼마나 친한지 알아보겠다는 것은 가령 이제 저하고 이제 우리 전현석 대표님하고 얼마나 친한지 알아보겠다 이러면은 이제 가운데 있는 사회자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짜장면 그랬는데 저쪽에서 짬뽕 하면은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서로 동시에 볶음밥 해서 딱 맞았다 이러면 진짜 소울메이트가 되는 거죠. 그 게임 한다는 겁니다. 그 게임. 제일 좋아하는 술은 저는 막걸리 그랬는데 우리 전 대표님은 소주 이러면 안 맞는 겁니다. 이제 이 게임을 하려고 딱 이재명하고 김용이 그렇게 친하다니 버시오 분신 분신이라니까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당시 지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제가 확실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김용 대변인 이 사람 몸에 점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신뢰가 폭소가 터졌다는 건데 이제 이재명은 본인에 대해서 그때 점 논란이 한참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패러디한 듯이 나한테 뭐 신체 어디에 점이 있다고 하는 그 여배우가 있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김용 이 사람도 점 어딘가에 내가 점 있다는 거 알고 있다. 사우나 같이 다니면 알 수도 있죠. 근데 아주 은밀한 부위에 있으면 사우나 백날 같이 다녀도 모르는 거고요. 아무튼 그 얘기를 이재명이 하는 겁니다.